네, 가정집에서 이렇게 의료 시술을 받은 박나래 씨, 이게 불법인지도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죠. 의사협회가 주사제를 놓은 이른바 주사 이모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경우 모든 의료 행위는 불법인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주사 이모에게 국내 의사 면허가 있는지 공식 확인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홍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주사제를 놔준 이모 씨.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자체 조사를 벌여 이 씨의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4만여 명의 모든 국내 의사 면허 취득자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라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사면허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해 봤을 때 의사면허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이 씨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주사가 어떠한 경로로 구입되어서 어떻게 한제의 위해가 강해질지를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가 명확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거기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이 씨인 만큼 모든 의료적 행위가 불법이라는 게 의협 설명입니다. 왕진을 요청했다는 게 박나래 씨 측 입장이지만 비의료인의 불법 시술이 사안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와 더불어 이번 논란에 대한 행정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또 불법 의료행위인 걸 인지했다면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예, 박나래 씨입니다. 주사 이모에 이어 링거 이모까지 이 방송인 박나래 씨 갑질 논란 의혹으로 시작됐었는데 이게 불법 의료 행위 의혹 그리고 이게 저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안진우 기자가 함께 취재했던 내용 목소리부터 확인하시죠. 평소에 링거 그런 거를 해주시는 건 맞으세요?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별로예요. 박나래 씨가 누군지는 아시나요? 예, 그거 개그맨인데. 네, 맞아요. 예. 그래서 2023년 7월 26일 날 그날 호텔에서 만나신 다음에 계좌번호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여기로 입금을 해달라고. 그래요? 네. 전혀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그 선생님께서는 그 간호사나 의사 이런 의료진이신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요. 그런 게 별로. 자, 안지영 기자가 통화를 해보셨다는데 저 링거 이모, 주사 이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의약품을 마약류의 의약류를 처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 그 주사 이모와는 다른 분인 거죠. 네, 다른 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커넥션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를 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주사 이모는 서울에 있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병원에서 여러 연예인들에게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박나래 씨가 지난 2023년 김해로 출장을 갔는데 그날 또 다른 이모가 와서 주사를 놨다는 겁니다. 그게 링거 이모인데 어떻게 그 사람과 연결이 됐는지 혹시라도 주사 이모와 링거 이모 사이엔 어떤 식의 연결고리가 없는지 이 부분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필요가 있고요. 링거 이모 같은 경우는 지금 제 통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인이 의료인이 아니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즉 자신이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건 사실상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주사 이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는 외국에서 내몽고에서 의과대학 교수였다는 주장을 내놓지만 정작 국내 의료 면허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과연 이들이 어떠한 커넥션을 갖고 또 박나래 씨 외에 다른 연예인들과는 어떤 인연을 맺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수사가 촉구되는 상황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이 주사 이모가 분노했다고 합니다. 분칠하는 것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내가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들이라 생각했는데 나만 땡땡땡이네.
라는 지금 보면 좀 분노가 느껴지는 글을 올렸네요. SNS 프로필에 이런 글들이 올라온 겁니다. 누군가를 겨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 주사 이모와 관련되어 있는 연예인들이 줄줄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뭐 입짧은 햇님 씨도 그렇고 샤이니 키 씨도 그렇고 의료인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보자면 나도 속았다라고도 읽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게 그렇다면은 결국 불법적인 시술을 한 무자격자만 처벌받게 하려고 이 책임을 모두 주사 이모에게 좀 떠넘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 이 일명 주사 이모 역시도 나는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커지자 일종의 손절을 다들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불만 섞인 그런 글을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안지용 기자, 보면 이 주사 이모 이모 씨로부터 처방을 받은 유튜버, 먹방 유튜버 햇님, 예, 입짧은 햇님이 나비약을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비약이 다이어트 약인데 저걸로 사실 어린 젊은 그 여성들이 저약으로 먼저 다이어트를 하다가 마약류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요구되는 약물인데 그것들을 내약을 먹고 30kg를 뺐다? 박나래 씨도 살을 많이 뺐잖아요. 저는 이제 운동으로 또는 식이요법으로 뺀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다? 라는 의혹이 지금 따라붙는 건가요? 네, 먹방 유튜버 입짧은 햇님, 박나래 씨 두 사람 다 공교롭게 다이어트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짧은 햇님이 저렇게 이 나비약을 처방받고 살을 뺐다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고 추가적으로 박나래 씨도 저 약을 먹은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비약이 뭔지 말씀을 해드리면은 펜타민 성분의 식욕 억제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마약류 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처방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러 문자 내용에서 보면은 임의로 약을 더 달라고 하니까 알았다. 내가 약을 많이 해서 입짧은 햇님을 통해서 박나래에게 전달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약을 받기 위해선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약이 더 필요하다고 저 하니까. 분홍색 약이죠? 네, 나비약이라고 맞습니다. 불리는. 저게 지금 실제로 모양이 나비 모약처럼 생겼기 때문에 저 약을 나비약이라고 부르는데 저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전문 의약품을 과연 박나래 씨가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처방전 없이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혹시 지금 주사 이모와 저 연예인들 외에도 또 다른 조력자가 있는 거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박나래 씨가 입장을 최근에 밝혔죠. 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누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로 인해 제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했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불똥이 튀죠. 화면상에서 뭔가 주사를 맞는 것처럼 보이는 또 SNS상에서 소통한 것으로 보이는 연예인들. 정재영 씨나 온유 씨나 전현무 씨는 의혹과는 무관하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반면 박나래 씨나 키 씨, 입짧은 햇님 씨는 활동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아까 임주혜 변호사 그 사과하는 박나래 씨의 장면을 봤는데 굉장히 비장함이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과연 정말 미안해서 하는 사과인가? 라는 또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 짧은 영상에는요, 사실 이 매니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과라던가 의혹에 대한 해명이 담기진 않았고요. 앞으로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이 박나래 씨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주변 연예계로도 그 파장이 번져나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떤 취지인지는 법적으로 보자면 이해는 갑니다. 오히려 섣불리 입장 표명을 했다가 추후에 입장을 번복한다거나 더 큰 논란에 쌓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상 그냥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머지않아 박나래 씨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일련의 과정 어떻게 이 주사 이모를 만나게 되었으며 이 의료법 위반 논쟁뿐만 아니라 갑질이라던가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실관계는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을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력한 남자 모셨습니다. 김은배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력. 강력. 첫 번째 사건 단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박나래 씨인데 박나래 씨가 매니저 측과 합의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은 역시나 불법 의료 행위 혐의입니다. 자, 박나래 씨가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어요. 전 매니저와 대면에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프로그램 동료에 민폐 끼칠 수 없다며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법 의료 혐의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주사 이모에게 링거 맞고 우울증 치료제를 대리 처방받았다. 디스패치 보도 내용이 나왔고요. 2023년 4월부터 주사 이모의 자택 등에서 의료 시술을 했다. 초반엔 의사라 소개했지만 명함엔 의료인 관련된 설명이 없었다. 반장님, 저분이 의사면 뭐 박나래 씨 해명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저분이 의사가 아니라면 불법입니까? 그렇습니다.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알다시피 저 주사 이모라는 글씨는 제가 현직에서도 수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주사 이모는 사실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일반인이라든지 전직 간호사나 조무사분들이 그 주사는 놓을 수 있으니까 직접 방문을 해서 주사를 놓는 걸 주사 이모라 불렀는데 네. 이번에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은 의사라고는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의협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이 주사 이모가 이 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중국 내몽골에 있는 포땡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고 13년 동안 자기가 의료 공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협에서 확인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중국에 있는 162개 의과대학 중에 저분이 있는 대학이 없어요. 그래요? 단지 포땡이라는 병원은 있습니다. 근데 병원의 종사자가 2,000명인데 거기에도 확인을 해봤더니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협에서는 저 주사 이모라는 사람은 완전히 가짜다. 의사 면허 없이 하는 것이다. 만약에 의사 면허가 중국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에 와서는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의사 면허를 받아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하니까 불법 의료 행위다. 라고 해서 지금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협 측의 입장도 나왔는데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 확인이 안 된다. 의협은 이런 입장이고요. 의사 호소인이다.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자, 주사 임원은 이런 글을 올렸다 내렸고 의협 측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 금지된 의약품 사용된 정황이 있다. 수사 필요하다. 의협에서 이런 얘기는 했고 전 의협 회장은 의사 호소인이다. 복지부 발급 의사 면허가 없다. 저희 채널A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사가 어떠한 경로로 구입되어서 어떻게 한재의 위해가 강해질지를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가 명확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거기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사면허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해 봤을 때 의사면허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장님, 뭐 내몽고의 의대가 없다 뭐 이런 논란 차치하고서라도 국내 의사면허가 없는데 박나래 씨는 합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모 씨라는 그 주사 이모가 사실은 본인이 의사라고 했기 때문에 박나래 씨는 그 믿었다는 얘기고 실제적으로 명함 같은 경우에 자세하게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소개를 받아서 의사라고 하니까 믿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간에 그분이 의사라고 하더라도 왕진은 참 여러 가지 사정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왕진이 아니고 의사가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내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외국서 취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했다고 하는데 SNS에 보게 되면 자기가 올렸다가 삭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사는 본인이 의사 면허가 있는 것처럼 박나래 씨를 속일 수도 있지만 박나래 씨가 의사가 아닌 걸 알면서도 투여나 투약을 받았다고 한다면 네네. 같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복지부 관계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료계에선 불법 의료 행위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박나래 씨 측은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요. 의료법 위반을 알고도 접근 요청했다면 환자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걸로 보여요.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박나래 씨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걸로 보이는데 반장님께서 보시기에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다수 주사 이모를 불러서
이 링거 등을 투약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되는 약물이 건네졌다라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박나래 씨가 정말 몰랐을까? 의사가 아니라는 걸. 이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봐 알겠지만 일단은 주사 이모라는 분이 대리 처방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전문 의약품은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간 도매사로부터 몰래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불법 의약품을 박나래 씨한테 투약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박나래 씨가 알고 있는데 투약한 약 중에서 혹시 뭐 졸람이나 재팜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네.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 관리법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약품을 투약했다 그러면 이거는 마약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약사법 위반, 또 마약류 위반뿐만 아니라 저게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하고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보건범죄특별조치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사 임원은 강력하게 처벌받고 네. 또 따라서 박나래 씨도 그걸 알고 투약을 받았다고 한다면 같이 처벌을 받는 것이죠. 가장 관건이 박나래 씨가 알았을까 몰랐을까인데 박나래 씨 측 매니저와 주사 이모가 나눈 대화를 보면 한번 보시죠. 취침 전 약 받을 수 있을까요? 알고 있어. 지금 많이 준비하려고 처방 좀 모으고 있어. 이번 주 내로 2달치 준비될 듯해. 자, 보면 박나래 씨 측이 주사 이모가 다른 사람의 명의의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 그렇죠. 라는 시사에 발언을 하면 예. 저게 합법이 아니라는 것을 박나래 씨 측도 저 문자상으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처방 받은 것을 내가 모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박나래 씨가 처방을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내가 받을 때 내가 처방을 받아서 받는 게 아니라 남의 처방을 받는 약으로 투약받았다는 걸 박나래 씨가 알고 있었다.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나래 씨 측은 다 합법이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박나래 씨는 합법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의사 면허라든지 약 구입 같은 거 확인하게 되면은 다 드러나니까 저거는 말뿐인 것이지 조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취재지 주사 이모의 어떤 사무실 이런 곳을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SNS 프로필에는 내몽고 포땡의대병원 한국성형센터장 A메디그룹 대표로 돼 있는데 A메디그룹 서울 강남 소재 사무실은 5년째 임대료를 장기 미납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피스 관계자는 21년도부터 연락 안 됐다. 내용 증명도 여러 차례 보낸 기록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장님? 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센터장, 뭐 이런 예의 메디컬 센터 이런 거는 다 허위라고 보이고요. 지금 21년도부터 임대료를 못 낼 정도로 열악하다고 한다면 명함만 그럴듯하게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옛날 제가 수사한 것처럼 가짜 의사면을 가지고 가짜로 가면서 그러니까 지방 쉽게 얘기해서 가정집 다니면서 주사를 놓거나 투약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종류의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저것보다 더 자세한 경찰의 수사 내용 결과 나오면 또 반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력 사건이었고